2를 먼저 볼 건데 2차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씩 한번 세워볼 건데 보지만 말고 같이 따라서 한번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원의 넓이를 y, 반지름 길이가 x래. 원 넓이는 파이 r제곱. 반지름 r 대신에 x제곱을 넣는 거지. 이거 2차 함수 맞죠? 2차 함수. 그 다음 두 번째. 밑변이 x, 높이가 x 플러스 2인 평행사변형 넓이. 평행사변형은 밑변과 높이를 곱하기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얘도 2차 함수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건널비. 육면체이기 때문에 면이 6개거든? 근데 면이 정사각형 모양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한 변의 넓이는 x제곱인데요. 이게 몇 개 있어? 6개인데 6x제곱. 얘도 2차 함수가 맞죠. 그 다음에 4번. 시속 1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니까 y는 10x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1차 함수인 거지. 그 다음에 5번. 한 개에 800원인 음료수 X개를 사고 5,000원 냈을 때 거스름돈 Y. 거스름돈은 내가 5,000원을 냈어. 여기서 빼야 되죠. 전체 음료수의 가격 800X를 빼야겠네. 얘도 1차 함수인 거지. 그러면 2차 함수 아닌 거 답 2개 찍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50번 보세요. 주어진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5cm, 3cm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각각 x만큼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대요. 새로운 이 직사각형 넓이를 y라고 할 때 첫 번째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래요. 새로 만든 이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5 더하기 x고 세로가 3 더하기 x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서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이 식은 전개했을 때 y는 x에 대한 2차식이 되네. 그래서 답은 2차 함수이다라고 정리했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1153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주어진 이 식이 x에 대한 2차 함수일 때 k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2차 함수는 x제곱이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x제곱 앞에 곱하기 되어 있는 k 곱하기 k-2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주어진 값이 0이 되기 위한 k값은 뭐가 있어? 0 또는 2가 있는 거잖아. 얘네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0과 2가 들어가면 x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1차 함수 돼버리잖아. 지금 이게 될 수 없는 거. 미안. 식 잘못 적었구나. 자, 다시 계산해볼게. 뒤에 마이너스 3x제곱이 있었는데 생략해서 적어버려요. 자, 얘도 지금 x제곱 같이 있지. 그러면 동류항끼리 묶어서 적어보면 k를 분배했을 때 k제곱 마이너스 2k예요. 그 다음 마3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5x 쓸 수 있는데, 얘가 2차 함수니까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했었지?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 안 되는데요. k가 0이 되는, 주어진 식이 0이 되는 k 값을 구하려면 좌변을 인수분해해야 돼.
돼버리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답은 2번으로 5번 찍을 수 있겠네. 혼자 문제 푸는 사람 칠판 보세요. 자, 1157 2차 함수에서 f-가 6이고 f1이 마3이래. 얘는 지금 x에 넣었을 때 y값이라는 건 함수값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를 각각 위에 있는 식에 먼저 넣어볼 수 있거든. f-2는 y를 넣었을 때 4 더하기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f1은 x에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f-가 뭐랑 같아져? 6. f1이 마3이랑 같아지죠. 그럼 이거 a랑 b를 구하려면 연립방정식 풀면 a랑 b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나? 계산해볼게. 2a 플러스 b는 4를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2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 넘어가면 얘가 마사잖아. 이렇게. 그럼 두 식을 각각 쓰면 되나? 위에서 아래식을 빼서 계산해? 그러면 3a는 6, a 값이 2가 되고요. b 값은 여기 둘 중에 하나 넣어봐. 얘가 2 됐어. 마이너스 2면 b 자리에도 마이너스 2 들어가야겠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f3이었어. a랑 b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식을 다시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f3은 x에 3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9 마이너스 2, 6, 2, 3에 6 빼기 2 계산하면 이렇게 1이 되겠죠. 우리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x 제곱인데요. a 자리에는 일단 0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a의 구호에 따라서 2차 함수가 그려지는 방법이 달랐어. 첫 번째 a가 양수면 얘는 어디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지? 그리고 y는 ax 제곱은 a가 변해도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해요. 얘가 뭐야? 0,0을 항상 지나? 그러면서 어디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 블록한 가장 이 지점을 무슨 점이라고 얘기해? 무슨 점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꼭지점. 원점은 0,0이어서 원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우리가 함수에서 가장 블록한 이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그래프에서도 꼭지점이 지금 원점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y는 a 자리에 숫자를 넣어놓을 건데, y는 x제곱, 그 다음에 y는 2x제곱, y는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할 건데요. 우리 혹시 1차 함수에서 y는 x랑 y는 2x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친구의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었지? 승기야, 뭐가 더 기울기가 큰 거야? y는 2x, 얘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 근데 기울기가 크다는 건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y축 있을 때 이 친구가 y는 x라면 y는 2x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잖아.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앞에 곱하기 되어 있는 이 숫자가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더 좁아진다라고 봐주면 돼요. 이렇게. 얘가 y는 2x제곱, 이 노란 걸 내가 y는 x제곱이라 해볼 거고, 얘는 숫자가 더 작아졌어? 그럼 얘는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얘를 y는 2분의 1 x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의 요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주어진 이 식은 지금 꼭지점이 0,0 원점을 지나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이라는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2차 함수는 가장 볼록한 지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지나는 이 세로 직선 있잖아. 이 세로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지금 좌우가 서로 대칭인데 대칭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접었을 때 포개어진다는 얘기지. 맞나요? 이 포개어지는 이 기준이 되는 이 선을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적을 거고 지금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이 핑크색 선이 뭐랑 똑같아? Y축이랑 똑같지? Y축? 근데 이 축의 방정식을 우리는 Y축이라고 안 적고 식으로 적을 거야. Y축의 특징이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Y값은 변하지만 X값은 변함없이 얼마예요? 0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Y축 대신 X값이 항상 0이다 라고 해서 X는 0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의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좌우가 서로 대칭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이 A의 숫자가 클수록 어떻게 돼?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되지? 폭이 점점 좁아진 거죠? 그래프의 폭이 좁다라고 할 수 있고 얘를 정확히 표현하면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림 한 개만 다시 그려볼게. 이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는 가운데 있는 이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잖아. 내가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건우야, 이 왼쪽에 있는 이 함수는 이 함수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일까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일까요? 감소, 줄어들고 있지? 이 줄어든다는 거 Y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 구간은 X값이 커지는 동안 Y값은 어떻게 돼? 감소, 줄어들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때요? 점점 늘어나고 있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함께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에서 X가 증가할 때를 항상 기본으로 두고 얘기할 거야. X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증가하잖아. 그래프 그릴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향해 그리죠. 그럼 이 함수가 어때? 감소, 줄어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증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감소한다는 건 뭐가 감소해? Y값이 감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증가해. 뭐가 증가하는 거야? Y값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한번 적어보면 네 번째가 요렇게 적었나? 자, 그러면 이 왼쪽 구간은 가운데 있는 이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왼쪽이잖아. 그럼 X는 0보다 어떻게 될까? 왼쪽에 있으니까 X가 0보다 작은 구간인 거죠? 오른쪽은요? X가 0보다 큰 구간인 거야.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게 되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X값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그려준 거야? Y는 AX제곱에서 A가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특징을 한번 적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Y는 AX제곱 똑같은데 이번엔 A 자리에 음수가 들어갔어. 얘는 어디로 볼록하다는 얘기일까? 승기야, 어디로 볼록할까?
봐봐. 아까 여기서 A가 0보다 클 때 어디로 블록해? 아래쪽으로 블록하지. 얘는 반대. A가 0보다 크면 어디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한 형태로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위로 블록하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볼록한 지점, 이 지점이 꼭지점 되는 거야.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x는 0이라고 적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얘도 특징 적어볼게. 자, 아까 위에 하나 안 적었는데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고요.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예요. 자, 마찬가지로 꼭지점 0,0 지나지? 그 다음 축의 방정식도 변화가 없죠. 축의 방정식 x는 0. 가운데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선 대칭이란 얘기야. 대칭.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적어볼 건데 내가 얘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그래프 3개 비교해 볼 건데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봐봐. 우리 1차 함수에서 선생님이 아까 이 숫자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고 했잖아. 그러면 비교 하나만 해볼게. y는 2x제곱과 y는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x 있지. 두 함수 중에서 어떤 게 더 y축에 가까워? 뭐가 더 y축에 더 가까워요? 2x가 더 가깝지. 우리는 이 최고차의 개수는 무엇이 달라지냐면 마이너스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얘가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기울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가 0보다 작아.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건 어디로 블록해? 위로 블록한. 아래로 블록한 게 위로 블록한 거랑 얘네의 차이인 거고, 그래프의 폭은 부호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럼 절대값 숫자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어때? 크죠? 그럼 얘가 그래프의 폭이 더 어때야 돼? 좁아야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리고 절대값 숫자가 작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더 그래프의 폭이 넓게 그려지는 거예요. 절대값 a의 숫자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위로 블록한 요 함수에서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지금 대칭이라고 했잖아. 지금 x는 0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구간은 x는 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죠. 얘는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은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야? 감소하는 구간이야? 늘어나고 있죠. 점점 이렇게. 맞나요? x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함께 증가하는 구간. 그다음 오른쪽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줄어들고 있어. x가 늘어나면 y값은 반대로 감소하는 구간이 된 거죠. x가 0보다 작으면 x값이 늘어날 때 y값도 함께 늘어나고, x가 0보다 크면 x값 늘어날 때 y값도 함께, 얘는 y는 줄어드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어디로 볼록한지, 그 다음에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음에 A의 절대값은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점점 어때?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얘가 아래로 볼록할 때랑 위로 볼록할 때가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까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같이 1160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두 이차함수 y는 4ax제곱과 y는 3x제곱 두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얘는 y는 3x제곱. 그다음 그래프의 폭이 넓은 게 y는 4ax제곱. 언제 폭이 좁다고 해서 절대값 숫자가 더 클수록 지금 안쪽에 있는 y는 3x제곱 얘가 그래프의 폭이 더 좁잖아. 그럼 여기 x제곱 앞에 곱하기 되어 있는 4a는요 3보다 숫자가 작아져야겠지. 4a는 숫자가 3보다는 작아야 해. 근데 얘가 지금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a는 0보다는 커져야겠죠. 얘를 a에 대한 범위로 바꿔주면 돼요. 4로 나눠보세요. a는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 승기야! 네, 적어주세요. 자, 1162 같이 볼게요. 다음 함수, 2차 함수 중 그래프가 색칠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 것. 색칠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하는 여기에 그려지는 거 찾으란 얘기인가? 맞아요? 그럼 이 내가 노란색 부분에 들어갈 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부등식으로. 우리가 2차 함수 y는 ax제곱을 적어볼 건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2지. 얘보다 그래프의 폭이 더 어때야 돼? 좁아야 되죠. 그래프의 폭이 좁으려면 절대값 숫자가 더 커야 되니까 숫자 2보다 어때야 돼? 커져야겠죠. a는 2보다 커야 돼. 아래쪽 한번 볼게요. 얘도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 들어오려면 그래프의 폭이 더 좁아져야 돼. 어떤 것보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근데 잘 봐봐. 얘보다 절대값 숫자가 크다는 건 그냥 숫자만 비교했을 때 얘보다 어때야 돼?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노란색 부분에 들어갈 수 있죠. 얘보다 절대값 숫자가 크잖아. 절대값 숫자 크니까 색칠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숫자만 비교해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분의 3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더 크지? 얘는 더 작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값이 작아져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색칠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다는 건 이 노란색 부분 지나는 거 찾은 거야. 이 노란색 지나는지 어떻게 찾아? a가 2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친구 찾으면 되죠. 자, 답 몇 번일까요? a가 2보다 큰 친구는 있나 지금? 없지. 2보다 큰 거 없잖아. 2분의 1이랑 1이니까 없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건? 한 개 있는데 몇 번일까? 1번이죠. 1번. 네. 칠판 한번 봐주세요.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비교해 볼 거야. 둘 다 2차 함수인데 얘는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얘는요? 위로 볼록해.
어디까지? 일단 꼭지점인 0,0은 두 그래프 모두 다 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x에 숫자 하나씩 넣어봐. x에 1 넣으면 y가 얼마가 돼? 1이지. 1,1. 그 다음에 또 얼마 넣어볼 수 있어? 2 넣어봐. 2 넣었을 때 y가 얼마 돼요? 2,4가 돼요. 2,4.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마이너스 1,1. 그 다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4가 되죠. 얘네를 갖다가 이어주면 되나 이렇게? 얘가 y는 x제곱 그래프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그려볼게. 승기야! 자, x에 0 넣어서 0,0. x에 1 넣으면 얼마 돼요, y가? 마이너스 1이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 2 넣으면 2, 마이너스 4죠?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그럼 얘네 지나가는 점 가지고 그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졌어요. 우리 이 두 그래프가 어떤 관계야 보니까?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접으면 포개어지지 않을까? 두 그래프는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예요. 두 함수가. 근데 이 두 함수의 차이점이 뭐야? 얘는 y는 x제곱이었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지. x제곱의 부호가 서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a가 1이고 얘는 a가 마이너스 1이죠. a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x축 대칭인 두 2차 함수는 이 a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165번 같이 볼게요. 주어진 그림과 같이 2차 함수는 각각 x축에 대해서 서로가 대칭이래. y는 ax제곱과 x축 대칭인 건 무엇일까요, 번호야? 그 그림을 보고 얘기해줘봐. 그림에 나와 있는 식이 있는데 y는 ax제곱이랑 어떤 애가 대칭이야? 1165 보고 있는 거지? y는 ax제곱이랑 뭐가 대칭이에요? dx제곱. 그 다음에 y는 dx제곱과 유찬이 어떤 게 x축 대칭이야? cx? 아까 x축 대칭이면 지금 a의 부호가 서로 반대된다고 했잖아. 얘가 y는 ax제곱이면 x축 대칭인 건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라고도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랑 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마찬가지예요. y는 dx제곱과 대칭이면 y는 마이너스 dx제곱이라고 식을 써볼 수 있잖아. 그럼 c랑 마이너스 d가 서로 같아야겠죠. d가 마이너스 a랑 똑같고 c가 마이너스 b랑 같단 얘기야. 그럼 보기 볼게. 기억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c 대신에 마이너스 b 넣을 수 있지. d 대신에 마이너스 a 넣을 수 있죠. 계산하면 0 되는 거 맞네.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절대값 b의 절대값이 d의 절대값보다 크대. 절대값이 크다는 건 그래프의 폭이 더 좁아야 돼. b랑 d 중에 어떤 게 더 좁아? d가 더 좁아요? d가 더 그러면 어때야 돼? 값이 커져야지. 그래야 그래프의 폭이 더 좁은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값 중에 A, B, C, D 중에 제일 작은 거 물어봤어요.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y는 ax제곱, y는 bx제곱, y는 cx제곱,
이렇게 y는 dx제곱이란 말이야. 값이 작으려면 일단 음수가 돼야겠죠. a랑 b는 양수잖아. 그럼 얘는 제외하고 둘 중에 더 작은 거. 자, 그래프의 폭이 더 좁아. 좁은 친구가 절대값 숫자가 더 어때? 크지. 음수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건 원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수직선에서 봤을 때 C가 절대값 숫자가 더 가깝잖아. A랑 더 가깝다는 게 D가 더 멀리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숫자만 봤을 때는 어떤 값이 제일 작아요? D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제일 작은 값은 D다. 맞는 보기. 기억 D.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첫 번째,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우리가 y는 ax제곱의 형태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항상 0,0이에요. 얘네 전부 다 y는 ax제곱의 형태지. 그래서 꼭지점은 0,0으로 동일하고요. 두 번째, 아래로 볼록한 거 물어봤어? 아래로 볼록하려면 건호야, a가 0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양수인 걸 찾는 거니까 기억 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지? 다음 3번,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래프가 어디에 대칭인지 물어보는 건 축의방정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요 그래프들은 전부 다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축의방정식도 똑같이 y축, x는 0, 얘가 축의방정식이야.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항상 대칭이 되죠. 3번 맞는 보기. 그 다음 4번, 기억과 디귿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 대칭이려면 a의 부호가 반대여야지 x축 대칭이었지.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기억과 디귿은 x축 대칭 맞아요?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서로 대칭 맞겠죠. 2번 일단 틀렸고. 5번,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다는 거. 그래프의 폭이 넓어. 그럼 반대로 보면 폭이 좁으려면 절대값 숫자가 커야 되지. 그럼 폭이 넓다는 건 절대값 a의 숫자는 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다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 빼고 절대값 숫자가 제일 작은 건 뭐랑 뭐가 있어? 기억과 디귿이 있어? 폭이 가장 넓은 거는 기억과 디귿 둘 다 적어줘야겠다. 답은 2번, 5번. 자, 그 다음 1172번. 이 차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2,b를 지난대요. 함수에서 지나는 점은 주어진 이 점을 식에다가 갖다 대입시킬 수 있는데 지금 식을 봤더니 a 값을 몰라. 근데 이 주어진 식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과 x축 대칭이래요. 근데 x축 대칭인 식들은 a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했었지. 얘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럼 a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 4분의 1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점 있으니까 대입시켜볼까요? y 자리에 b는 4분의 1 곱하기 x 자리에 마이너스 2의 제곱. 계산하면 1이 되겠죠. a, b의 값 물어봤는데 둘이 곱하기 해주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1174번 상표시 되어 있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그림과 같이 두 점 A랑 B는 X축 위에 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위에 지금 C랑 D라는 점이 있을 때 ABCD가 정사각형이 된대요. 이때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정사각형이라는 건 이 모든 이 변의 길이, 네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을 세워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4개의 점 중에서 1사분면에 가장 가까운 점을 내가 문자로 두기 시작할 건데요. 이 D는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Y값은 0이 되죠. 내가 이 점을 K, 0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D까지 길이가 K잖아, 이렇게. 근데 아까 선생님 이 Y축 기준으로 이 차함수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 대칭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D까지 길이가 K면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도 뭐가 될까? K가 될 거야. 그럼 내가 A를 좌표로 작성하면 얘는 왼쪽으로 K만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K,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C도 내가 점을 찍어보면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C와 D의 X값이 동일해요. 그래서 K, Y 값을 어떻게 구하냐? C는 이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요. 그러면 K, 마이너스 K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 대입시킨 거야. X자리에 K를 K,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 B는요. A랑 X값이 똑같아. 마이너스 K, X에 마찬가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K 제곱이 돼요. 그럼 잘 봐봐. 얘가 이 0에서부터 요만큼 내려왔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볼까? 봐봐. 예시 들어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3,0이고 여기 지금 수직으로 내렸는데 여기 점이 3, 마이너스 5래. 그 요만큼 길이 얼마야 혹시? 3,0에서 3, 마이너스 5까지 길이가 얼마? 5죠. 5 이렇게. 그럼 봐봐. 0에서부터 마이너스 K제곱까지면 CD의 길이가 얼마일까? K제곱이라고 쓸 수 있나? K제곱? 근데 얘 정사각형이라고 했지. 그럼 가로랑 세로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A에서부터 D까지 길이 얼마? 2K. 2K랑 K제곱이 서로 같다고씩 세워야겠죠. K제곱은 2K랑 같아요. 넘겨보세요. K제곱 마이너스 2K는 0. K로 묶어서 2차 방정식 형태로 풀어볼 수 있겠지. K는 0이 될 순 없어요. 그럼 정사각형 못 만들겠지? K가 얼마? 2. 문제에서 물어본 값이 둘레의 길이 물어봤잖아. K가 2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됐어? 4가 됐네? 이 4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겠죠. 답은 16. 그 다음에 1175번 볼게요. 지금 직선 y는 9가 2차 함수 2개의 함수와 만난 2개의 함수의 그래프 및 y축과 만나는 점을 x좌표 크기 순서대로 각각 a, b, c, d, e라고 표시를 했고요. 각각 a, b, b, c, c, d, d 길이가 똑같대. 이때 상수 a에 들어갈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이 a, b, c, d, e는 전부 다 y 값이 얼마야? y가 9지. 그럼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 얘네 전부 다 얼마, 9, 얼마, 9라고 적을 수 있는데 이 d라는 점을 봤을 때 y가 9가 되잖아. y가 9야? 그럼 y 실제로 9를 넣어봐. x제곱이 얼마 돼야 돼? x제곱이 3 돼야 되죠. x제곱이 3? 같은 수 제곱해서 3 되는 거 뭐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근데 d는 1사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적을 수 있죠. 플러스 루트 3, 9.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면 b는 마이너스 루트 3, 9가 된 거야. c라는 점은 x값은 0이죠. 0,9예요. 여기 지금 길이 전부 다 간격이 똑같다고 했어. 지금 C에서부터 D까지 길이가 얼마야? 0,9에서 루트 3,9면 길이가 루트 3만
9고요. x는 잘 봐봐.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루트상 두 번 갔잖아. 그럼 x 값을 루트상 더하기 루트상이니까 2루트상 적을 수 있어요? 이 알파벳 2는 어느 그래프 위에 정이야? y는 ax제곱 그래프 위에 정이니까 대입시켜줄 수 있겠죠. 9는 a 곱하기 2루트 3의 제곱. 그럼 9는 a 곱하기 4, 3, 12. a는 12로 남으면 12분의 9가 되겠죠. 3으로 남으면 4분의 3.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이 차함수가 포물선의 형태여서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한 거고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는 우리가 식을 y는 ax제곱의 형태로 쓸 줄 알아야 돼요. y는 ax제곱 그래프가 꼭지점 항상 원점이고요. 이 그래프가 두 개의 점을 지나간대요. 이때 k값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점 중에 하나 마이너스 3,27을 대입을 시켜보면 27은 a 곱하기 마삼제곱이니까 9가 되죠. a 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이 y는 3x제곱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k 값 구해보려면 두 번째 k, 18을 대입시켜보면 되겠죠? 그럼 얘는 18은 k 넣어주면 3k제곱이야. k제곱은 얼마가 됐어요? 6이 됐고요. 문제를 지금 봤더니 k 중에서 양수 k 값 물어봤는데 k는 플러스 루트 6이 된 거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1179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식을 y는 ax제곱을 먼저 적어야 되고요. 얘가 지금 마3, 마6을 지난데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마3, 마6을 주어진 식에다 먼저 대입을 시켜볼게.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플러스 9가 되죠. 얘가 마3 제곱이니까 a는 양변에 9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29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이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인 포물선을 얘기했어요. 얘랑 x축의 대칭이래요. 우리 x축 대칭이라는 건 어떤 부호를 바꿔야 돼? a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x축 대칭인 식은 y는 3분의 2x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나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거 찾아보는 거죠. 대입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왔어? 건우 몇 번 나왔어 혹시? 가은이 혹시 몇 번 나왔어? 2번. 2번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는 나오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주황색식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형 9번 문제를 풀기 전에 설명할 거니까 다 칠판 봐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차함수를 봤는데요. a가 0보다 클 때 y는 ax제곱은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었던 거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줄여서 축방이라고 적어볼 건데
근데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평행 이동해 볼 거거든? 1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평행 이동을 배운 적이 있었어. 봐봐. y는 x라는 1차 함수가 있었는데요. 내가 얘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 함수를 그대로 두고 위로 3칸씩 올라가기 때문에 y는 x 더하기 3의 형태로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었지.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x축 또는 y축 또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볼 건데요.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먼저 평행 이동을 시켜볼 건데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볼 거야. 그럼 식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y는 ax제곱 있었지. 아까 1차 함수에서 평행 이동할 때 평행 이동하는 만큼 뒤에다 숫자를 갖다 붙여줬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승기야 잘 거야 계속. 자,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니까 뒤에 플러스 q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q가 양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아래로 블록했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이 함수를 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니까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점에서 얘가 위로 얼마큼 p만큼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었네 보니까 기존에는 꼭지점이 0,0이었다면 이제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x값엔 변화가 없지만 y값이 얼마로? p로 올라가게 된 거죠. 꼭지점 0,p.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구해봐야 하는데 잘 봐봐. 얘가 위로 그대로 올라갔잖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이 핑크색 선은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이 없죠. 똑같이 y축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네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똑같이 x는 0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차 함수와 다른 점은 2차 함수는 x축으로도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 함수를 가지고 좌우로도 움직이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이 식을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t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볼 건데요. 우리가 y축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평행 이동한 만큼 뒤에 갖다 붙여주면 되잖아. 근데 x축 평행 이동할 때 식이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x에서 내가 평행 이동한 만큼을 빼서 표현할 거예요. 이 형태를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자, 얘는 p가 양수라고 하면 얘를 오른쪽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 기존에 있었던 꼭지점 0,0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p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꼭지점 좌표가 몇이 됐을까? 0,0에서 오른쪽으로 p만큼 갔잖아. 이거 몇일까? p, 0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 함수는 가운데 이 제일 볼록한 지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 핑크색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지. 그럼 봐봐. 이 핑크색 직선은 x값이 p인 거잖아. 여기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p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x는 p라고 적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하기 힘들다면 꼭지점의 x값을 보고 따라가면 돼. 얘 꼭지점 0,0이었더니 축의 방정식도 얼마? x는 0 될 거고요. y축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꼭지점이 0,p, x가 0이지 축의 방정식도 x는 0 될 거예요. 그 다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더니 꼭지점에 변화가 있었지. x값 변화가 생겼어. 꼭지점 x값이 p야. 그럼 축의 방정식 x값도 얼마? p로 바꾸게 된 거죠. 자, 이번에 얘를 한꺼번에 해볼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식을 적을 때 얘네를 합쳐서 적어주는 거거든.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적어줄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0,0점에서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지.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는 몇이 됐냐면 P, Q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함수는 꼭지점이 가장 볼록한 점을 기준으로 지나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값이랑 같아요. x는 p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아까 축의 방정식이 꼭지점의 x값과 동일하다고 했잖아. 얘가 p였으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p가 됐네. 얘도 x축, y축 방향으로 전부 다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꼭지점 x값과 축의 방정식이 같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x는 p로 x축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y축 방향으로 얘네가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축의 방정식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데 이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이는 순간 축의 방정식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꼭지점 x값이 안 나와 있어. 근데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는 3이래. 그럼 꼭지점의 x값도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걸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82번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는 y는 3x제곱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대.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야. 지금 위로 얼마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위로 3칸만큼이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3을 붙여주면 이게 fx랑 같아진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 f1에서 f2를 빼라는 건 대입시켜주면 되지. f1은 마3 더하기 3은 0이고요. F2는 3, 4, 12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된 거지. 0에서 마이너스 9를 빼주란 얘기겠죠. 플러스 9가 되는 건가요? 하나씩 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일단 니은 보기부터 볼 건데요. y는 ax제곱 그래프를 뒤에 숫자를 붙여줬다는 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꼭지점 좌표는 y값만 변화했지? 기존의 y는 ax제곱은 꼭지점이 0,0이란 말이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건 꼭지점 좌표가 0,q가 됐다는 얘기겠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지. 그 다음 디귿 a가 0보다 크면 자 그래프를 한번 옆에다 같이 그려볼 건데요. 자 a가 0보다 크다는 건 어디로 볼록하다는 얘기일까? 어디로 볼록할까, 승기야? 아래로 볼록하지.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요. 지금 Q는 구호를 알아 몰라? 모르지. 얘가 기존에 Y는 AX제곱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지금 Q의 구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Y값은 Q보다 크거나 같다. 봐봐. 이 꼭지점이 얼마가 돼? 0,Q죠. 이렇게. 여기도 0,Q겠지. 그럼 여기는 Y값은 전부 다 어때? Q보다는 위쪽에 있으니까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Q가 마이너스 3이야. 꼭지점이 0,-3이면 나머지 이 점들의 Y값은 마이너스 3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마3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지? 같거나 크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다음 리얼 볼게요. 주어진 이 그래프랑 X축의 대칭. 자, 얘는
조심해야 되는데 x축 대칭일 때 우리 아까 y는 ax제곱이 x축 대칭이면 식이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 y는 ax제곱 됐다고 했었죠. 근데 얘는요 지금 평행이동을 시켰잖아. 평행이동을 시킨 상태에서는 x축 대칭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얘가 y는 ax제곱 플러스 q야. 그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q를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하지. 위로 볼록. 위로 볼록 했는데 얘가 어떻게 돼? 위로 얼마큼 올라갔어? 잠시만. 플러스로 해볼게요. 위에 있는 식이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지금 꼭지점은 0,3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함수가. 자,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적어보면 y는 지금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쓴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하지. 위로 3칸 올라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두 개는 서로 x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여기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그러면 얘랑 대칭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얘가 지금 위로 3칸 올라갔으니까 아래로 3칸 떨어진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얘랑 얘가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마이너스 2x제곱에서 아래로 3칸 내려갔다라고 해주는 거죠. 우리가 x축 대칭은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y의 부호를 바꿔서 적어야지 x축 대칭인 거예요. 얘가 y는 ax제곱 플러스 q잖아? 얘랑 x축 대칭인 2차 함수는 y의 부호를 바꾸면 얘가 마이너스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되는데 함수는 y근으로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q 얘가 x축의 대칭이란 친구인 거예요. 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10까지는 잘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네들이 x축 대칭이 아니지? 얘는 틀린 보기가 되네요. 답에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디귿 골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87 보겠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1제곱. 얘는 지금 평행이동이 된 건데 기존의 식은 y는 x제곱인데요. 여기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지금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식이거든? 근데 얘랑 지금 꼭지점이 일치하대. 얘는 꼭지점 좌표가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랑 꼭지점이 일치하면서 어떤 점을 지나는 거? 마이너스 1,8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을 세우라고 했네. 그러면 똑같이 적어보는 거 y는 꼭지점이 마이 1,0이라는 건 x 플러스 1제곱인데 최고차 함계수는 얘랑 다를 수 있잖아. 그래프의 폭은 다를 수 있죠. 그 앞에 a 곱해주는 거예요. a 곱하기 x 플러스 1제곱 얘가 어떤 점을 지나? 마이 1,8을 지나 갖다 대입시켜주는 거죠. 거도 안 적어? 8은 미안 이게 플러스 1,8이구나. 1,8 넣어보면 1 넣어보면 2제곱은 4죠. 8은 4a, a는 2가 됐네요. 그럼 식을 제대로 적어보면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 식에서 y절편을 구하세요. 우리 2차 함수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차 함수에서 y절편 어떻게 구했었지? 1차 함수에서 y절편 어떻게 구했어? 건우야?
y절편이 뭐야? 함수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이가 y절편이야? 우리 y절편 어떻게 구해요? y축이랑 만나는 점은 항상 x값이 얼마? 0이어서 x에 0 넣어서 구했어요. 얘도 y절편 구하려면 x에 0 넣어야 돼. 0 넣으면 0 더하기 1제곱은 1이죠? y절편 얼마? 2가 되겠네. 미안, 여기 1, 마8이래? 미안, a가 마이너스 y절편 마이너스 2. 그 다음 1188번.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0부터 적어볼게요. 우리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여기는 x에서 평행이동한 숫자만큼을 빼기 해서 적어야 돼요. 얘가 평행이동한 식인데 여기서 꼭지점 좌표를 찾아보면 기존의 0,0에서 왼쪽으로 한 칸만큼 갔으니까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고요. 2번은 보세요. 이 그래프는 얘보다 폭이 어때? 절대값 A가 훨씬 크지? 폭이 넓을까 좁을까? 승기야, 좁아 넓어? 얘보다 폭이 어때?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될까? 숫자가 클수록 폭이 좁다라고 했어요. 폭이 좁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최고참 A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할까?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꼭지점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0 이 점을 지나면서 지금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거든. 위로 볼록. 꼭지점이 마이 1,0이죠. 그럼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얘가 축의 방정식이지.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의 형태가 다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왼쪽 구간 얘기한 거거든? 왼쪽? 여기? 손이 잘 봐봐. x값 증가할 때 y값 어떻게 돼요? 같이 증가하는 형태인 거지. 그리고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y값, 이 y값은 뭐가 될 수 있어? 음수랑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랑 0이 될 수 있어요. x는 0 또는 음수이다. 몇 번 보기가 정답이지?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1192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라고 했는데 꼭지점을 우리 어떻게 찾냐면 우리 y는 ax제곱 이 2차 함수에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y는 a의 x 빼기 p제곱 더하기 q라고 적을 수 있는데요. 꼭지점은요, 이 제곱되는 이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얼마지? p 넣어야 되지, x에. x에 p 넣었을 때 남은 q. 얘네가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잘 봐봐. 제곱했을 때 얘네가 0 될 수 있는 x값이 얼마야? p인 거죠. 그럼 주어진 식의 꼭지점은 p, 2p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p, 2p 제곱?
얘가 어디 위에 있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위에 있대.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거 갖다가 대입하란 얘기예요. 자, 그럼 넣어보세요. y 자리에 2p 제곱은 마이너스 p 더하기 3. 얘가 2차 방정식 된 거야.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넘겨보세요. 2p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1, 3 곱하기 1 마이너스 아래쪽에 붙여주는 거지. 2p 더하기 3과 p 마이너스 1 곱하면 p 값이 2개가 나오네요. 문제에서 음수 p 값 물어봤으니까 p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먼저 찾아봐. 꼭지점 몇 콤마 몇일까? 건우 몇 콤마 몇이야 꼭지점? 3 마이너스 4.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꼭지점이 3 마이너스 4고요. 얘가 지금 어디로 올록해? 이 함수가? 승기야 어디로 올록하지? 아래로 올록하지.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꼭지점과 꼭 찾아야 될 게 y절편을 좀 같이 찾아주세요. 이 함수가 y축에서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 건우야, 아까 y절편 구할 때 x에 얼마 넣으라고 했어? 0. x에 0 넣어서 계산해봐. 마3제곱이 9지. 9 빼기 4가 얼마? 9 빼기 4가 얼마? 5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y절편 5 여기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꼭지점이고 얘를 지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그럼 몇 사분면 안 지나? 여기 안 지나는 거지.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197번) 2차 함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이 있는데 여기서 y축의 방향으로 마3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 말은 식을 적고 평행 이동한 만큼 뒤에다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 아까 y축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 뒤에다 갖다 붙여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써주면 되고, 얘가 어떤 점을 지나? 5,1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시켜 놓으면 돼요. 넣어주면 이 1은 x에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4a 빼기 3 넘겨주면요 4는 4a a가 1이랑 같아지겠죠. 우리 a 값 구하는 거지? 안 적어? 그 다음 1199번. 자, 위에 있는 2차 함수는 아래에 있는 식의 그래프 이 2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요 아래에 있는 식을 평행 이동했더니 위에 있는 식이 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 평행 이동할 때는 자, 아까 y는 ax 제곱에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할 때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빼고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더하기로 했지.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다? 이미 뭔가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번 더 평행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자 평행 이동한 걸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b 일단 그대로 적어.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평행 이동한 만큼을 빼서 적어요. 그럼 플러스 5가 되겠죠. 플러스 5제곱. 그 다음 기존에 C가 있었어. 6만큼 평행 이동했어. 플러스 6을 적어주는 거지. 이렇게.
A 자리는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돼요. B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요. C 자리에는 마이너스 8이 들어가야 위에 있는 식이랑 같아지겠죠. 그 다음 1201번 보세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 그림이랑 같을 때 A, P, Q에 들어갈 값을 찾아볼 건데요. 일단 이 그림 속에서 꼭지점 좌표 찾아보세요.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이 식에서도 찾아봐. 이 식의 꼭지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지? 6,000원? P, Q지. 근데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지금 이 식을 그래프로 적은 거라며 그럼 둘이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겠죠. 그럼 뭐야? P는 얼마? 마이너스 2. Q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그러면 대입해서 식을 적어보면 Y는 A에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갖다 넣어주세요. 얘가 지금 지나가는 점이 한 개가 더 있잖아. 뭐가 있어? 0,1이 있죠? 0,1. 그럼 0,1 갖다가 대입시켜보는 거야. 이 1은 x에 0 넣었어. 그럼 2제곱은 4예요. 4a 빼기 3이랑 같아지네. 계산하면 a는 1이 되겠네요. a, p, q 다 구했지? 주어진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마일, 1에 이 식에서 보면 얘가 x제곱에 얘는 개수거든? 그러니까 얘를 보고 꼭지점 좌표를 우리가 작성해보면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이 값이 전부 다 꼭지점의 y 값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8.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구해볼 수 있겠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8이 숫자 2랑 같아져야 돼. 좌변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a 빼기 2, a 빼기 3은 0이 되죠. a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얘가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어떻게든 이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a 자리에 3은 들어갈 수 없겠지. 그래서 a 값은 일단 2가 되고 그냥 뭐 2 구하는 게 끝이었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1024번 보겠습니다. 이 차함수 그래프를 x축이랑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대. 그럼 y는 평행 이동한 식을 적어볼게. a에 x-2 그대로 쓰고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평행 이동한 만큼 빼서 쓰기로 했고요.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거기 뒤에다 그대로 붙여주면 돼요. 그럼 내가 이 식을 보고 꼭지점의 좌표를 작성을 하면 2 더하기 b, 1 더하기 c인 거거든, 이렇게. 얘가 3,3이랑 같아져야겠죠. 그럼 b 자리엔 1 들어가야 되고요. c 자리엔 2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대입해서 다시 적어보면 y는 a에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됐지? a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가 1,7 지난다고 알려줬으니까 대입시켜보면 될까? 은 1 넣어봐.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죠? 4a 플러스 3. a는 1이 되죠. 문제에서 A, B, C 다 더하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1206번 볼게요. 주어진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그림이랑 같대. 자, 일단 우리 여기서 꼭지점 좌표 먼저 찾아볼 건데요. 꼭지점이 P,0이죠. 그리고 그림 속에다가도 점으로 찍어봐. 제일 볼록한 부분이 꼭지점이야. 얘가 지금 P,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P는 지금 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잖아. P의 부호가 뭐가 될까? 음수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지금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요. 그럼 A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A가 음수, P도 음수. 한 문제 같이 해볼게요. 1205번 한번 보세요. 2차 함수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 얘 그림이 얘랑 같아진대요. 이때 apq의 부호 찾아볼 거야. 일단 얘 어디로 볼록하지?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a의 부호는 0보다 크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식을 보고 꼭지점 좌표를 찾으면 꼭지점이 P,Q지. 근데 이 그림 속에서 제일 볼록한 지점 찾으면 이게 꼭지점이잖아. 근데 지금 꼭지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어? 4사분면 위에 있네요. 그럼 P는 양수고 Q는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1209번 볼게요. 1차 함수 그래프가 이 그림이랑 같을 때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는데 일단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봐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그럼 기울기는 0보다 어때? 작아요. A는 0보다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이랑 만나는 이 점이 Y절편이잖아. 이 식에서 Y절편이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B지. 지금 이 마이너스 B, Y절편이 0보다 크대요? 그럼 B는 부호가 음수가 되겠지. A랑 B가 둘 다 음수인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일단 얘는 A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하다는 거 알 수 있어? 위로 볼록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꼭지점 좌표 찾아주면 꼭지점이 B, 0인데 B가 지금 음수네. 그러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B, 0은 B가 음수여서 한 요쯤 점이 찍힌다고 볼 수 있겠죠. B, 0. 그러면서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이런 그래프로, 이런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지겠죠. 다음은 3번입니다.